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요즘 분양시장의 주 연령층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 분양한 아파트 계약한 비율을 살펴보니까 30대 이하의 분들 계약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예전에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면은 요즘에는 이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단지의 화단 조경이라든지 혹은 조망권 혹은 이 휴식 공간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비율을 커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아주 철저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어떤 궁금한 점도 괜찮고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 문자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주실 분 모셔놨죠. 자,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 키워드입니다. 전국 곳곳에 저렴한 공동구매 아파트 짓기 관심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야기인데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주택시장의 틈새 상품으로 뜨고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의 반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뉴타운 해제 이후 오히려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땅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전망은 어떤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라는 것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때는 무슨 주의할 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윤환 대표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는 분양시장으로 많이 몰려 있다.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만큼 어쨌든 분양시장이든 뭔가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여건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달려가는 모습인데, 이 공동구매라는 형태의 어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틀이 어떻게 짜지냐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냥 조합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자체적으로 그 조합원들끼리의 조합원들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또 일반 분양이 얼마 되고,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단위에 어떤 주거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를 계획을 해서 조합원을 다른 곳에서 따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부터 어느 정도의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곳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쳐서 이렇게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만 봐더라도 이런 조합 설립이, 지역주택조합이 이루어진 곳이 33곳입니다. 이게 전국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 게 실제로 어느 단지의 토지주들이 그렇게 사용 승낙을 한다, 매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간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조합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마저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75%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듯이 어떤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건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토지주들의 승낙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소위 이제 조합 구성을 하고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러고 들어가는데, 문제점은 이런 토지주들의 동의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틀리게 사용 승낙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90%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토지 사용주들의 사용 승낙이라든지 매매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조합 결성된 분들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좋은 모습, 즉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좋은 지역에 내가 싸게 공급받아서 갈 수 있지만 네. 결국은 계약금 물리기 시작해서부터 나중에 또 어떤 사례까지 나오냐면 입주 단계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협의가 네. 잘 안 되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서 예를 들어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 금액이 또 올라가게 되죠. 주의할 점은 알겠는데 혹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각 현장에서 얘기하는 동의율, 즉 네. 각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율을 100% 믿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기서는 감출 수밖에는 없어요. 네. 사실은 그거 뭐 거의 다 됐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우리 안 부분인데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네.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면면이. 그래서 우선 그 지역 현장 중개업소부터 해서요. 각 그 주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생각, 즉 여기서 누구든지 대부분 나가려고 한다. 실제 이렇게 사용승낙을 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을 경우가 있고 거의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반반인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한 곳들이 그런 곳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한다라고 해서 네. 모델하우스만 가면요. 그것만 믿고 이렇게 마음이 싹 네.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들어서게 되는데 네. 항상 현장을 직접 가보고 파악을 해서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합원 분들도 직접 만나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위 키워드를 이야기해 볼 텐데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이 뉴타운 지역을 완전히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면 위로 가장 많이 부상한 지역은 한남 뉴타운인데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뉴타운 이 재개발 지역에서 네. 나중에 평가액이 나왔을 때 네. 일반 시세에 비해서 평가액이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세가 예를 들어 3.3제곱미터당 시세로 따진다면 한 1,500만 원이다라고 네. 할 경우에 실제로 보상을 평가를 받았을 때 네. 평가 자체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국한되는.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서 해제가 해제가 됐다면 네. 더 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명함이 어디서 엇갈리게 되냐면 토지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분, 그렇지 않은 분, 네. 이 명함이 확실하게 엇갈리게 되죠. 특히 이제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네. 넓은 평양, 예를 들어 한 50평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뉴타운이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그 전에 평당 단가가 1,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내려앉는 부분 때문에 소위 그런 분들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각 뉴타운 지역마다 이런 단독 다가구를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사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를 갖고 계신 분 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뉴타운 해제됐을 때보다의 이익이 더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뉴타운이라고 한다면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한 평가액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원 물건이 워낙 싸니까 네. 일반 분양 금액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단독 다가구 주택의 대지분 넓은 것들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되는데 이런 작은 물건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가액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챙기게 돼요. 그래서 이 명함이 엇갈리게 되는 건 뉴타운 해제 지역 이 뉴타운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득이 되는 부분들은 큰 평양을 가지신 분, 네. 실이 되는 부분들은 소형 평양을 갖고 계신 분이 명함이 엇갈리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제 쪽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거를 강하게 조금 하는 이게 바로 7구 전략이거든요. 지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네. 재선이 돼서 각 현장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빨리빨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게 출구 전략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빨리 명함이 이제 엇걸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소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위기가 아예 여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예 매도를 좀 서두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작 알고 이렇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네. 세미나에 오셔서 네.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각 현장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단독다우주택을 정말 해제를 검토하는 있는 지역에 매입을 하셔서 또 이런 그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을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네. 알 수만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꼭 공부를 좀 할 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다 못해드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무료 세미나 참고하셔서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1위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오름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또한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 주택 매매가 상승률 추이와 함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추석이 지나고 나서 잠깐 주춤했던 것 같았던 이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올라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간 변동률 네. 그래프를 보면서 얼만큼 가격이 올랐고 얼만큼 내렸고 하는 부분을 또 전국이냐 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도표가 보일 겁니다. 이제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주간 변동이니까요. 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흐름 곡선이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금 추석 이후로 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네. 전국적인 통계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회색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전국 평균 읽기 아래로 이제 밑도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또 일기 신도시도 이렇게 아래로 밑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계치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일단 서울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 그리고 지방에 대한 흐름, 전국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항상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신호탄은 항상 이 서울 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대한 그래프를 충분히 이렇게 좀 그려보게 된다면 일단 추석 이후로 지금 거래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서울부터 출발을 해서 뛰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과연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어떤 쪽으로 파생이 될는지도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요. 일단 10월 한 달 정도는요. 시장이 조금 좋은 곡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11월 달, 12월 달로 이어지느냐는 계속 지켜보는 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10월 중순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인데요. 10월 17일 토요일 그리고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이윤환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물어보죠. 일단 그 주제가 지금 2016년을 위한 네. 그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라는 부분인데요. 세금만큼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 또 비과세 여건도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비과세 여건이 뭐 1세대 2주택이라든지 네.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요 정도만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폭넓게 비과세 요건만 한 40가지가 있다는 거를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요. 네. 세금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의 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되고
세무사를 통해서 의뢰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명의를 누구를 써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증여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양도를 할 필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코치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도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월, 12월 올해 마지막 분야에 대한 주제가 세테크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소액 투자로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익이 되는 지금 마켓에서 부분으로 네. 그리고 2016년, 2017년을 어떻게 조금 시장을 좀 바라볼 것이냐 그런 네. 부분을 조금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거를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이윤환 대표가 직접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시청자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수원 영통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할 생각인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그 수원 영통지구의 어떤 아파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7단지 서광 아파트입니다. 38평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걸 팔아도 되는지 팔면 언제 팔면 좋은지 그리고 네. 이제 서울로 또 옮기면 어떤 아파트로 언제쯤 옮기면 좋은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울에 생각하고 계신 지역은요? 그 강일동의 고덕 리엠파크 33평형하고요. 네. 그 세곡동 세곡 리엠파크 33평형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수원 영통에 말씀하신 게 그 영통역 근처에 있는 그 살구골 마을의 7단지 그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요거 몇 평을 갖고 계시죠? 38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파시고 예. 또 언제 팔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요걸 네. 팔고 저쪽 강동구 쪽이거나 아니면은 네. 그 세곡동 강남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요. 예, 예. 파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사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예. 자, 일단 지금 강동구 그 지금 리엠파크 하면 이제 강일동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이쪽 지역은 오른쪽은 그 하남 미사지구고요. 예. 자, 왼쪽은 이제 고덕동입니다.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 강일동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에 대한 형성 그건 뭐냐면 사실 그 오른쪽에 새 아파트 대단지고 좀 가격은 평당 1,300부터 출발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고덕동은 아무래도 뭐 평당 2,000 정도로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 그리고 뭐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이쪽 강동구 측에서는 제일 1등인 지역이고 이 중간에 강일동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중간적인 부분인데요. 예, 예. 여기를 가실 바에는 하남 미사직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지금보다는 내년에 이렇게 예. 자꾸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되팔려는 물량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프리미엄이 약간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예, 예. 그때를 공략을 하고 지역도 이제 미사직으로 하셨으면 하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강남에 이제 세곡지구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강남 세곡 이제 보금자리 지구인데 예.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요. 예. 많은 수요층들이 자꾸 오려하는 부분들이 예. 지금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성향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미사지구라든지 이 위례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실거주 겸 투자를 생각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점점점 입주 단계 때에서는. 예. 근데 세곡지구는 이미 기존에 있는 입주된 아파트가 이제 주류고 또 보금자리로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서 다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위례 신도시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남이나 위례 신도시 쪽을 조금 내년 정도로 해서 들여다 보시는 게
더 낫다 해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수원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평형이 지금 38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자, 일단은 이쪽 지역은요. 주된 평형이 20평대하고 30평대입니다. 30평 초반대입니다. 예.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 넘쳐나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요. 가격이 지금 올라선 주된 어떤 그 평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지금 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20평대 30평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맞는데 일단은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매도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 지금 이렇게 20, 30평대가 워낙 거래량도 많아지고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85%에서 심지어는 90%까지 가 있어요. 20평대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이제 30평대는 뭐 한 85% 됐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한 그 80% 정도는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40평대는 50평대를 제외한 이렇게 30평대가 38평 정도가 방이 4개 구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은 30평대에서 33평에서 38평으로 넘어서려는 수요자들은 충분히 지금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예. 요거를 순차적으로 한 내년 정도 초반에 이렇게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예. 그게 매도했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하남이나 위례신도로 들어가는 아주 손쉬운 전략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떠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현명한 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또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 네. 사는 게 어떤 걸 사는 게 좋은지 하고 지금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나은지 이런.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떤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개포동의 주공 5단지하고요. 네네. 주공 5단지에 23평형하고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 휴먼시아 1단지에 32평. 네. 예, 그다음에 일산의 강촌 마을에요. 성경 코롱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 38평, 예, 이 정도요. 자, 일단은 사도 괜찮은 아파트로 따진다면은 이제 개포동에 있는 5단지 23평짜리가 제일 유망해 보이고요. 네, 관악구에 있는 신림 그 관악 그 휴먼시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자들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네, 시세 차익 거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도 마찬가지 그 마두역 근처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가격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됐고요. 지금 교육적인 환경이 일산만 뚜렷이 옛날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지금 뭐 좀 신도시격으로 돼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와서의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교육 환경도 이제는 또 딸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일산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교육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주거 환경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지는 않은 게 단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산 지역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 둘 다는 제가 좀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기, 즉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아파트와 이 재건축을 투자하는 시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좀 약간 뜨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식어진 상태에서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부동산 시장은 지금 내내 작년, 재작년 이전까지 거래가 안 되다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늘은 상태고요. 요 부분이 지금 뭐 금리가 인상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수그러지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매수 타이밍을 늦췄으면 좋겠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라도.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기를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피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년 중반기 정도에 들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개포 5단지에 몇 평이 좋냐 또 다른 단지가 좋냐는 그 이후로 제가 조금 설명도 드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세미나도 오셔서 조금 요목조목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행동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저희가 조금 전에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 세미나에 직접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 궁금증 만나봤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매물 보면서 궁금하거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도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지역, 인기가 많은 지역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합정역세권, 마포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포권역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 즉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한 자본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국인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젊은 층 위주로만 투자라든지 이제 수요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내국인뿐만 아니고 중국 관광객까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가도 강남을 초월할 정도의 임대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담보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룸 구조이면서 초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워낙 싼 가격에 워낙 뛰어난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전세로 했을 때는 정말 딱 1,000만 원만 있으시면 투자 가능한 핵심적인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은용 소장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두 개의 매물은 모두 강남권에 있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핵심 지역인 도곡동과 대치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향후할 때 매도거든요. 여기는 투자 수요가 워낙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금성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 3년 전에 이쪽에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2년 미만 조금 지난 것들을 매매를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해도 5건이 다시 재매매, 환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도곡동과 대치동 매물 모두 강남권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테헤란로에 있는 직장인들이 어디 가서 살까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헤란로 직장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또 가능하다. 그리고 도곡동 매물 같은 경우는 도곡역 오피스에 있는 직장인들이 오기 때문에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그리고 환금성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 그리고 강남 도곡동 대치동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이 건물의 매력이 있는지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예, 강남권을 선호하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강남 투룸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에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주택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험상 봤을 때 강남권의 초역세권에 있는 토지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보합세를 이루는 경우는 있어도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초역세권 매물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주변에 공급될 땅이 없는 곳에서는 나중에 시세 차이 역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3호선 매봉역에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매물입니다. 임대차는 도곡역 인근의 오피스에서 직장인들과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도 그만큼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전세가율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시세 차익이 분명한 곳에 3천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투자를 할 때 여러 군데를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재건축이 들어가는 곳에는 보증금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오늘 같은 매물은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으셨을 때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서 뭐 한두 배 정도 투자 금액의 한두 배 정도 어떤 시세 차익을 내고 나오시기 적당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변의 입지 여건이 어떨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시세 차익이 가능하려면 입지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입지 여건 갖고 있어요? 네. 매봉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권에서 이만큼 초역세권의 매물이고 그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뭐 초역세권 매물이지만 또한 이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 어디로 접근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동 아니면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삼성동 국제교류지구일 겁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만 가면 삼성동의 삼성역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한 정거장이면 또 양재역, 두 정거장이면 강남역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 이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범위가 정말 핵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임대차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가장 중요한 황금성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이 황금성이 좋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습니까? 네, 개발 호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나중에 황금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실제로 보셨을 때 투자할 때 자녀분들이 오셔서 사셔도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또 어디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인 면적과 구조, 전용 면적이 정말 넓냐라는 그런 투룸이냐라는 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곡동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동행이 개발하고요. 도곡동의 개포동의 재건축 이주 수요인데요. 삼성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1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인 개발 호재의 영향을 꾸준히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시세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입지적인 면에서 본 매물이 있는 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양재천이 있는데 양재천 뒤편으로는 개포주공 단지가 9개 단지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주가 한 단지만 끝났습니다. 말부터 시작되는 또한
개포주공의 이주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삼성동과 개포주공 이주 수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계속 다음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신데 전용 면적이 좋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이 건물 특징이 어떤지 전용 면적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죠. 네, 작은 물건은 어디에 내놔도 좀 팔기가 어렵죠. 본 매물은 전용 면적이 약 13평 정도가 되고요. 지금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건물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큰 것은 고급 주택 단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이곳에 공급될 수 있는 부지도 적을 뿐더러 정말 빽빽한 빌라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고급 주거단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11평대 매물이 지금 2억 7천만 원에 전세가 맞춰졌고요. 5천에 100만 원 월세가 맞춰졌습니다. 개인과 한 게 아니라 회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매물은 약 13평 정도 되기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억 8천만 원 정도면 전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매매가 대비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곡동 핵심 지역의 초역세권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매물이 거의 다 완성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 내부는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매물은 박일권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 처음에 이 1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과연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합정 역세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정말 오피스 건물들과 강북을 대표하는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많은 호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자본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홍대 역세권과 합정 역세권 그리고 망원 역세권, 상수 역세권이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권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임대가라든지 매매가, 땅값, 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포권역은 이 강남권의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으시면서요. 이런 용산권의 그런 개발 가치, 한강변의 개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앞서 말씀드린 홍대 상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본 매물은 망원 역세권과 합정 역세권 4분에서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망원 역세권, 합정 역세권에서 지속적인 상업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이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회사라든지 연예인 기획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지가의 그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특히 합정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한강변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본 매물 정말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정 역세권, 망원 역세권에서 거의 그 최저가 매물이면서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해서 앞으로 충분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게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역세권으로 말씀드려서 6호선 망원역과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6, 7분 정도면 2호선 라인 합정역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더블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망과 주변 지역에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의 편의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거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강변북로를 타고 가시면 뭐 강남북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뭐 지하철역으로 2정거장이면 상암 DMC나 여의도 역세권 그리고 또 마곡도시, 기업도시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주변 개발 호재가 있으면 미래 가치가 더 뛰어나질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합정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오피스 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강북권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는 주상복합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양도 뭐 잘 됐고요.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주변 지역의 한강변 쪽으로는 재개발들이 정말 실패하는 뭐 취소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아현 뉴타운은 주변 지역 뉴타운들이 개발이 착착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현재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강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당인리 발전소도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 정도면 도심권을 대표하는 한강변의 그런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주변 지역의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본 매물 역세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통 상황이 괜찮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이 매물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의 매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입지와 최저가 매물이면서도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은 마포구 합정 역세권에서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매물 주변 지역에 이제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계약하신 분들 하나 같은 말씀이 정말 다세대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총 5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베이 구조의 식탁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면서 에어컨까지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제공됩니다. 그만큼 건물의 퀄리티에 정말 신경을 쓴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들어보죠.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때는 2억 3천 거의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뭐 2년만 지나시면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금 회수하시면서 플러스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의 9%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으시면서 입지 대비 최고의 퀄리티와 최저가 매물이기 때문에 2, 3년, 3, 4년 안에도 단기적으로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200~3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 한번 들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요. 매물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실 게 아니시고요. 최소한 3군데 지역에 3군데 이상의 매물을 비교 검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를 통해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많은 매물들 본인의 투자성에 맞춰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6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대치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강남권 초역세권 매물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곳은 분당선 한티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티역 하면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을 내 집 슈퍼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든든한 상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삼성동 개발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지하철 2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한 정거장이면 테헤란로에 접근할 수 있는 선릉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동이나 선릉역이나 1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보로 걸어갔을 때도 약 25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이 있는 곳은 대치 사동입니다. 제가 뭐 어떤 상담을 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때는 인구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20, 30대 직장인들이 테헤란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변에 살지 않습니다. 테헤란로 바로 뒤편에 가면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치 사동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월세에 들어오는 비중들도 마찬가지고요. 신혼부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판교나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동시에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개발 호재가 있을 때 바로 어디에 영향이 있는지 인접한 바로 대치 사동이 첫 번째로 수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통 여건과 입지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힌트는 얻었습니다. 초역세권에다가 한전부지까지도 얼마 걸리지 않고. 자, 이외에 다른 입지 여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역에서 가깝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롯데백화점 상권을 이용할 네. 수 있다. 그리고 도보 1분 거리에 도곡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든지 수영, 피트니스를 1분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3년도에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20, 30대가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가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공원과 커피숍 그리고 코엑스 같은 복합 상업시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여부가 젊은 사람들의 주거 선택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바로 이 대치 사동에 있는 이 매물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후에 바로 대치동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삼성도 국제교류지구가 개발이 되면 수혜를 받을 곳이 과연 어딜까를 잘 살펴보시면 네. 대치 사동과 바로 휘문고 주변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지역인데 네. 개발 호재도 있어야 되겠죠? 네, 국제교류지구를 말씀드리는데 주변에는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이 공급할 수 있는 네.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인구 구조를 보면 대치 사동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교류지구가 개발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인근의 상업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집이 삼성역 바로 앞에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곳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는 약간 떨어진 곳에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역과도 2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도 많이 몰리는 것을 지금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숙사라고 해도 살기 좋아야 돼요. 이 건물의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지금 11월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네. 있고요. 보면 총 6층 중에 6층에 있는 매물이고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뭐 3, 4층의 단독주택이나 저층이 되어 있지만 이곳은 엘리베이터 있는 6층에 6층이기 때문에 대치동을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오는 그런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들어가고 테라스 면적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네. 이 매물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가격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9,500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전세를 2억 7천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 조사나 실제 지금 거래되는 내역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곳의 좋은 점은 안정적인 테헤란로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 신혼부부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나 분당까지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또한 한 명은 삼성이나 강남으로도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로 보금자리를 이곳에 잡는다는 거죠. 그런 거나 개발 호재를 다 봤을 때 향후에 2, 3년 후에는 또한 대치동의 가격은 2, 3년 후에 정말 제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때 네. 매도를 잡고 들어오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매물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초역세권이면서 삼성동의 접근성이 그렇게 가까운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3개의 매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관심이 있었거나 방송 이후에도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앤하우징 배은용 소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